네, 여러분, 런던 방앗간입니다. 아, 옆에 김수빈 씨가 나와 있는데, 야, 수빈이가 많이 컸어요. 이 광고주가 그러게요. 직접 택해서 나는 광고할 때 수빈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무튼 런던 방앗간 드셔보셨나요? 아, 이거 짭짤한 맛도 있고 그냥 베이직한 맛도 있잖아요. 네네. 저는 오리지널 맛. 둘 다 좋아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런던 방앗간이 여러분들 그 간식 대용으로 너무 좋은 거 아시죠?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 밤늦게 너무 좀 출출하다. 좀 배에 뭐 채워놓고 싶다. 근데 과자 같은 거 먹고 그러면은 죄책감이 들잖아요. 근데 이 검은 콩을 정말로 몸에 좋은 검은 콩을 지대로 맛볼 수가 있는 런던 방앗간 오리지널. 이게 또 고소한 맛이라서 그렇죠. 이게 물리지도 않고 시그니처입니다. 좀 이 담백한 맛이 담백한 맛보다 좀 더 맛이 좀 가미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시그니처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요. 네. 검은 콩 많이 드시나봐요. 머리가 저는 검은 콩 좋네. 이게 런던 방앗간이 저희와 함께한 지 되게 오래됐잖아요. 음. 제가 여기 들어온 지 7개월 됐는데 저는 꾸준하게 먹고 있습니다. 모니터 앞에 두고 딱 뚜껑 열고 하나 두 개 먹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배고플 때 하나 두 개 먹고 뭐 주원 형이 나한테 뭐라 했다 그때 씹고 그렇죠. 제가 형을 씹을 수는 없잖아요. 은근히 스트레스가 풀리는 그럼요. 네, 런던 방앗간 간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대량으로도 납품이 가능하고요. 궁금한 사항은 런던 방앗간 홈페이지 방문해 주시고요. 여러분 런던 방앗간 많이 이용해 주세요. 자, 시즌 정산 아스날입니다. 네. 일단 글쎄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소기의 성과는 혹은 시즌을 앞둔 상황에서 먼저 생각했던 성과는 달성했는데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걸 놓쳤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아쉬움은 남을 수 있는 시즌이지 않을까. 아마 이건 보는 팬들의 시선에 따라 다를 거라고 보는데 그거 있어요. 만약에 성적이 안 좋으면서 그러다가 쭉 이렇게 올라가서 5위로 마무리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아쉬움이 덜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4위 자리에 있다가 오히려 내려온 케이스잖아요. 그것도 막판에. 그러면 사람들의 허탈감과 박탈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는 시선에 따라서 이미 이 스쿼드는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노릴 수 없는 스쿼드라고 판단하셨던 분들은 뭐 그럴 줄 알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반대로 비판적으로 아주 냉혹하게 바라봤을 때 이적시장에서 쓴 돈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따내지 못했다? 특히나 4위 자리에 있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이건 무조건 실패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이게 맞는 요약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 다를 것이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결과적으로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하지 못했고 하필 지역 라이벌 팀에게 순위가 밀린 부분 그렇죠. 또한 상당히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정산을 통해서 문제를 진단해야 됩니다. 올 시즌 어느 부분에서 이제 4위 자리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던 포인트들이 있었는지 이걸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또 당연히 이 중에서도 잘한 선수 누구였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다음 시즌을 전망해보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봐야죠. 리그 5위 했고요. 그렇죠. 61득점과 48실점, 득점력. 제때 골이 안 나왔다. 61득점. 네, 좀 더 많은 골들이 나와서 그죠? 확실하게 이게 또 분포가 일부 경기에서의 다득점이 아니고 그죠? 골고루 많은 골들이 나올 수 있는. 필요할 땐 골이 안 들어가면서 아예 승점을 놓친 경우가 있고. 그렇죠. 그런 과제들을 잡아야죠. 막판에 5대1 이런 거는 순도 있는 득점이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골고루 골이 터지는 게 필요합니다. FA컵은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에게 일찍 탈락을 했고 카라바오컵은 준결승 리버풀에게 패배. 이를 바탕으로 컵 대회보다는 역시 리그에서 좀 총력을 기울였는데 아쉽게도 일단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실패를 했고요. 이적 시장 인앤아웃을 다시 보겠습니다. 벤 화이트 838억 원의 영입 현재 기준입니다. 웨데고르 502억 원의 완전 영입. 자 램스데일 401억 원의 영입. 토미야스 다케이로 266억 원의 영입. 로콩가 251억 원의 영입. 누누 타바레스 114억 원의 영입. 아무래도 여름 이적 시장 때 상당히 많은 돈을 썼죠. 돈 많이 썼어요. 그리고 로콩가랑 누노를 제외하면 나머지 4명은 나는 주전급 선수들이 잘 데려왔다고 봐요. 근데 로콩가 누노가 서브 자원으로도 굉장히 좀 빈약한 활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있으나 이적 시장을 전체로 봤을 때 6명 중에 4명을 성공시켰다면 저는 나쁜 이적 시장으로 보기 힘들다. 오히려 좋았던 이적 시장이나 다만 총액이 꽤 크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박수 받을 만한 이적 시장이라고 물어본다면 그거는 조금 애매하다. 네, 저도 좀 6명 중에 4명의 성공은 사실 이 정도 타율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네, 그래서 이적 시장 타율로 놓고 봤을 때는 어쨌든 이번 이적 시장을 통해서 다 완성이 된 건 아니지만 나름 성공작들을 군데군데 만든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그 지분이 크다는 점에 있어서 괜찮은 어떤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떠난 선수들은 조일록 뉴캐슬에 421억 원에 팔렸고요. 자 여기 이런 선수들이 떠났어요. 근데 아직도 아스날엔 떠날 선수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임대가 은근히 토레이라 임대죠, 뭐 나일스 임대죠,
나이스 컨퍼런스 리그 우승했고. 그렇지. 예. 자, 벨레린 임대, 뭐 기행주지 살리바 같은 선수도 임대. 살리바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네. 니스네스는 페노르트 임대. 뭐 파블로마리 우디네스 임대. 이 중에는 이제 임대를 가서 거기서 또 잘했던 선수들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FA로 이제 오바메양 나가고 체인버스 나가고 윌리안 나가고 콜라스나치 나가고 다비르 루이즈 나가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죠. 더 처리를 많이 해야 되고요. 맞아요. 다만 여기에서 포인트를 보여야 될 것은 겨울 이적 시장에 내보낸 선수들 때문에 일부 포지션에 뎁스가 심각하게 얇아졌던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맞아요. 맞는 선택이었는가? 결과적으로는 틀린 선택이겠죠. 왜냐하면 네. 수비진 쪽은 그냥 절대적으로 숫자 자체가 부족해버리는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 선수의 퀄리티와 별개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숫자는 남겨놔야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을 느낄 만한 부분이 네. 있다고 봐요. 이거는 결국 결과를 내는 게 중요한 그렇지. 지금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를 못 냈으면 거기에 대해서 비판이 따르기 마련이다. 네, 거기에 입각해서 따라올 수밖에 없는 평가들이 있고요. 아직도 남아있는 잉여 자원들에 대한 처분을 역시 아스날은 당연히 가져갈 필요가 있겠고 다음 이적 시장의 목표는 숫자를 어떻게 잘 채워넣느냐. 그렇지. 그냥 채워놓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주급 스페이스가 꽤 생길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준수한 자원들을 그게 주전급이든 서브급이든 잘 데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유로파리그를 병행합니다. 그렇지. 이제 뎁스를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고 네. 그 뎁스의 퀄리티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머리수 채우는 게 아니고요. 좋은 퀄리티에 경쟁할 만한 백업들이 그렇죠. 들어와서 계속 내부 경쟁이 치열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자, 이제 감독 평가를 해볼 텐데 아르테타 감독 기대했던 3년차 항상 그 세 번째 시즌에 무슨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세 번째 시즌이었습니다. 아쉬움도 있었지만 성장한 모습도 있었다고 요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감독으로 당분간 계속 가야 된다고 보고 네, 뭐 재계약도 했고 갈 것이고 그리고 뭐 아까 청철이 얘기했던 대로 발전하는 모습이 있었으나 아쉬운 모습도 있고 그렇죠. 공존했죠. 뭐 예를 들어 저는 선수단의 나름대로의 기강 부분에 대해서 아르테타가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이는데 반대로 아르테타가 부임하고 난 다음에 퇴장 빈도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그럼 그렇죠. 과연 정말 선수들을 잘 통솔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도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고 의구심이 남는 거죠. 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에 대응하는 데 대해서 대응은 하나 제가 자주 쓰는 편이지만 너무 늦다. 네. 그래서 결국 3연패 그치. 그 펠리스전을 시작으로 중요한 나왔던 일들이 순간에 있었죠. 3연패가 있었어요. 시즌 초반 3연패가 있었고 막판 3연패가 있었는데 초반 3연패는 그렇다 치자. 네. 막판 3연패는 치명타였죠. 그게 컸죠. 네. 이 마지막 결국은 뭐 북런던 더비와 뉴캐슬전에 2연패도 해당이 되고요. 결국 이제 플랜 A가 그래도 좋아진 점은 성장한 모습입니다. 베나이트와 같은 빌드업을 또 주도할 수 있는 센터백이 네. 영입이 되면서 후방 빌드업은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좋아졌고요. 하프라인 지점에서의 전개도 중앙에서의 전개, 왼쪽에서의 전개, 오른쪽에서의 전개. 나름대로 하프라인까지는 공을 들여서 선수들 간의 역할 분배가 일어난 부분들이 보였죠. 네. 오른쪽 뭐 사카가 폭을 벌리고 토미야스가 뒤를 받치고 웨데고르가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모습이라든지 왼쪽의 경우도 아무래도 티어니가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면 또 토미야스가 반대쪽에서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면 더 원활하게 흘러갔을 것 같은데 티어니의 오버래핑, 자카의 후방 지원 그리고 스미스로우의 안쪽으로 들어오는 움직임 이게 가장 베스트였다고 보이고요. 맞아요. 토미야스 쪽에 문제가 발생되면서 티어니가 빌드업을 해야 될 때 티어니가 후방, 마르티넬리가 왼쪽 넓게 자카가 오히려 왼쪽 하프 스페이스를 전진하는 그림이 났는데 이때는 결국 선수단의 그 상황이 사실 좋은 조합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티어니가 뒤에 있는 게 좋진 않고 자카가 올라가는 게 좋지 않고 마르티넬리가 폭을 벌리는 건 좋은 형태가 아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좀 부상자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왼쪽의 지점은 약간 그때그때 역할 분배에 따라서 기복이 좀 있긴 했었어요. 근데 오른쪽은 확실히 완성이 됐다. 이거는 아르테타 감독도 잘한 부분이라고 네. 봐야죠. 그렇고 또 하나는 이제 측면 기회 창출. 앞서 언급드린 대로 역시 오른쪽에서의 그 기회 창출은 확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니콜라 조버 코치의 역할일 텐데 셋피스 쪽. 굉장히 향상이 됐죠. 이것 또한 상승된 효과인데 그 경기 중 초반엔 사실 초반부만 해도 경기 중 대응이 좀 답답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도 조금 좋아졌어. 네, 갈수록 좋아졌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분명 개선점에 볼만하다. 근데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일단 공격 세부 전술의 문제. 아까 그 왼쪽에 마르티넬리와 뭐 자카와 티어니가 후방에 있고 자카가 올라갈 때 그 역할 분배가 좀 아쉽다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볼 때 아르테타보다 조금 더 좋은 감독이었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세부 전술을 새롭게 가다듬었을 것 같아요. 마르티넬리에 맞춰서 안쪽으로 좀 들어오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스미스로우와 같은 선수들은 제가 볼 때 기복이 생겼던 게 후반기 때 역할 분배가 좀 안 됐던 부분이 크다고 보거든요. 스미스로우는 안쪽으로 들어야 되는데 자꾸 윙처럼 넓게 그렇죠. 벌렸으니까 이런 역할 분배는 아무래도 아르테타 감독이 아직은 공격 마무리 지역에서의 역할 분배를 선수의 자율성에 좀 맡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결과적으로는 본인의 실력이고 혹은 경험의 차이일 수 있겠는데 뭐라 해야 될까? 이것도 방법을 만들어내요. 이게 보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감독이 어떨 때는 와 이런 아이디어 되게 좋다. 근데 어떨 때는
왜 이러지 도대체? 네. 이런 순간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아직까지 아르테타가 우리한테 100% 신뢰를 줄 수 있는 감독은 아니다라는 결론에 봉착하죠. 그렇죠. 그나마 다행인 점은 시즌을 거듭하면서 조금씩 올라오고는 있는 것 같다. 근데 아스날 팬분들의 눈높이 맞추려면 더 빠른 기복을 좀 줄여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역시 부임후 퇴장이 16명이라는 점. 이거는 문제 있어요. 네. 그래서 아스날의 선수단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어리거든요. 어리다는 점은 앞으로를 기대케 만드는 부분도 있어요. 더 성장할 거니까. 하지만 감독이 과연 이렇게 특히 마지막 후반부 때처럼 직접적인 순위 경쟁에 있어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상황, 그리고 뭐 혹시 모를 부상자의 발생 때문에 멘탈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 감독이 중심이 돼서 어린 선수들을 얼마나 잘 관리해 줄 수 있는지, 여기에는 이제 필드 위에 리더까지 갖춰주는 것까지 네.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감독의 역할, 주장의 역할 보다 더 갖춰져야 될 아스날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즌은 유로파리그를 병행하는데요. 좀 더 스쿼드가 갖춰진다는 전제하에 잘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과연 아르테타가 로테이션을 잘할 수 있을지가 다음 시즌의 관건일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병행을 안 했는데 리그 결국엔 컵대회도 좀 일찌감치 탈락을 하면서 리그 경기만 따박따박 했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쵸. 그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플랜을 잘 짜야 된다. 네. 이제 시즌 MVP로 넘어갈 텐데요. 의심의 여지가 없이 부카요 사카를 꼽았습니다. 사카. 네. 스탯으로 봐도 사카를 뽑을만하고 개인적으로는 웨데고르도 충분히 좋은 역할을 맞아요. 했었고. 웨데고르, 벤 하이트. 네, 얘기를 할 만한데 사카를 준다는 데에 대해서 충분히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사카를 꼽은 이유는 올 시즌에 발전을 정말 많이 했어요. 볼 안 가졌을 때는 움직임을 넓게 가져가면서 상대를 잡아당기고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창출했죠. 여기를 웨데고르나 토미아스가 잘 받아먹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 볼을 가졌을 때 안쪽으로 들어오는 드리블 기술과 키패스, 결정적으로 올 시즌 슈팅 0점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은근히 패턴이 정해져 있는 듯한 느낌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통한다는 거는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페인트나 이런 게 수비수들을 좀 곤욕스럽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뭐 프리미어리그에서 왼발 쓰는 선수들 중에 모하메드 살라, 필포든 같은 괴물들이 워낙 있기는 하지만 부카요 사카도 리그 내에서 보잖아요.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맞아요. 충분히 리그 2선에 있어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자원이고, 활동량과 수비 복귀에서의 적극성이 있는 역할도 눈부셨죠. 그리고 사카는 철강왕입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못 나오겠는데 싶었는데 별 큰 부상이 아니래.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많아요. 경기 중에 너무 아파한다, 이거 어떡하냐 했는데 다음 경기 선발. 근데 지금까지는 사카가 제가 볼 때 회복 속도가 좀 빠른 선수인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 플레이 자체를 조금 영리하게 가져가는 스타일이에요. 자기가 좀 뭔가 무리가 있다 싶을 때 그런 거를 좀 예를 들어 좋게 표현하면 영리함이고 나쁘게 표현하면 조금 과장된 액션도 있어요. 보면. 근데 그거는 난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 이거 자기를 위한 관리의 동작이라고 그럼요.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자기가 먼저 교체를 먼저 얘기해주고 그래서 나가고 뭐 이러한 어떤 예방 차원에서의 행동들은 영리하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카가 잘 철강왕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너무 오랫동안 믿으면 안 됩니다. 선수에게 너 다쳐도 어차피 빨리 회복하니까 괜찮잖아, 다음 경기 뛸 수 있잖아 라고 그냥 기대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고장나요. 맞아요. 저는 그게 염려돼서 위험해. 진짜 좀 백업다운 백업, 그렇지. 아니면 경쟁자다운 경쟁자가 갖춰져야. 페페를 못 쓰잖아 오른쪽에서. 그러니까 오른쪽에 좋은 선수가 하나 들어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 맞아요. 사카가 지금까지는 잘 버텨줬지만 언제까지 버텨줄 거라고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선수한테 너무 가혹한 일입니다. 자, 그리고 MVP 경쟁자 웨데고르, 화이트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기대보다 잘하는 선수는 저는 개인적으로 영입될 때부터 램스델에 대한 의문보가 있었는데 저도 그랬어요. 정말 잘했어요. 너무 잘했죠. 물론 후반기 때 알무니아가 잠깐 왔다 간 뒤로 왔다 간 다음에 헤매는 모습이 있었지만 경험치 뺏어 오지 마. 좀 멀리 해야 되고, 그러니까 친구 잘 살리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램스델 잘해줬고요. 전반기 때 특히 잘했습니다. 토마스 파티는 잘했던 타이밍이 나는 길진 않았다고 봅니다. 근데 중반기 이후로 특히 맨시티전부터 살아나는 모습이 저는 좀 인상적이었고, 그렇죠. 이 흐름만 지속한다면 다음 시즌 아스날 3선에 있다 파티 한 잔은 무조건 받고 가야죠. 그렇죠. 잘해줘야지. 잘해줘야 됩니다. 지금의 폼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후반기 한정에서 은케티아와 에넨이가 그 둘이 재계약, 엘레닌 재계약을 했고요. 은케티아 재계약 각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렇죠. 둘 다 예상 밖으로 정말 잘해줬기 때문에 기대보다 잘한 선수로 꼽을 수가 있겠죠. 기대보다 못한 선수, 일단 제일 먼저 이 선수 얘기를 해야죠. 떠났지만 오바메양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봉맨 너무 안 좋았죠. 그리고 가봉맨은 그 다음에 나왔던 기사들 보면 리더로서의 역할 자체 못했다는 얘기들이 많아서 이거는 기대보다 못한 선수 혹은 그냥 못해서 못한 선수. 그러니까 이 선수는 저는 뭐 아스날에서 자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마지막에 나갈 때가 아주 아름답게 나가지는 못했잖아요. 맞아요. 뭐 가서 잘해라. 그래서 그냥 나가라 이런 느낌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대보다 못한 선수, 저는 벤피카 때에도 누노 타바레스를 좀 봤어요. 이렇게까지 못할 줄은 몰랐거든요. 개인적으로 너무 못하더라고요. 자신감을 잃었는지 프리미어리급 선수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퍼포먼스가 나왔죠. 비슷한 생각은 로콩가에게도 했을 수 있지만 로콩가가 전반기 때 좀 괜찮은 경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아예 좋은 패턴이 경기 수가 로콩가보다는 좀 비교적 짧았던, 누노도 초반에 아주 약간 있었어요. 스미스로하고 호흡 맞출 때. 근데 그게 좀 짧았기 때문에 로콩가, 누노 중에 그냥 누노를 꼽았습니다. 자, 그리고 페페 나가야죠. 1골 2도움입니다.
이죠. 안 돼. 네, 이게 갱생의 여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라카제트. 나가셔야죠. 네, 그건 말씀드리기 싫. 더 이상 말씀드리기 싫습니다. 4골 중에 필드골 2골. 네, 너무할 정도의 심각하죠. 네,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자, 터닝 포인트이자 올 시즌 4위 경쟁에 좀 아스날이 불리하게 결과를 받아든 이유를 지금부터 좀 보겠습니다. 흐름을 봐야 되는데요. 올 시즌 아스날이 3연승이 5번이에요. 이 팀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거든요. 네, 3연승 5번인데 기간들을 보면 9월에 3연패 이후로 노리치, 번니, 토트넘에게 3연승,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브라이튼 만나가지고 비기고 막 이런 경기들이 잠깐 있었죠. 근데 10월에 다시 살아납니다. 빌라, 레스터, 와포드에게 3연승. 네. 그리고 리버풀전을 시작으로 11월에 좀 쭉 안 좋았어요. 근데 12월에 사우스햄튼, 웨스트햄, 리즈, 노리치. 이때 다득점도 나오고 정말 좋은 퍼포먼스를 아스날이 보여줬습니다. 자, 2월 울버햄튼, 브랜트포드, 울버햄튼, 와포드, 레스터. 이때 확 좋았죠. 5연승. 그래서 정말 리그 순위에 있어서의 경쟁력이 확 올라갔었고 4, 5월 이제 엘네니 인케티아가 역할을 하면서 첼시, 맨유, 웨스트햄, 리즈에게 4연승.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렇게 올라가는 건 좋은데 이게 평균적으로 유지된다기보다 네. 아주 치명적이었던 3연패. 특히나 난 시즌 초 3연패는 그렇다 치는데 그 수정궁 요때 3연패. 네. 이게 결국 3연패가 2번인데 시즌 초 3연패는 브랜트포드. 뭐 이건 뭐 브랜트포드 특수성을 고려하겠습니다. 승격팀이고 알지 못했어. 한번 당했잖아. 그리고 첼시, 맨시티. 이건 뭐 난 오케이야. 네. 근데 4월 팰리스, 브라이튼, 소트. 여기가 커요. 이때 로콩가에 대한 어떤 라인업의 수정이 빠르게 일어나지 않았고 똑같은 전술에서 똑같은 패배가 나왔고 소튼전은 물론 뭐 결정력의 불운함도 있었지만 어쨌든 경기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소트 후반기 때 최악이었거든요. 근데 그 경기를 졌다는 것 자체는 그 자체로 문제가 있어요. 나는 브라이튼 소튼전에서 승점을 어떻게든 3점이 아니더라도 1.1점이라도 가져왔어야 된다. 네, 이때가 좀 치명적인 구간이었다고 보이고 그리고 결정적인 치명적인 2연패. 토트넘전 0대3, 뉴캐슬전 0대2. 이 패배들 2개가 너무 치명적이었죠. 그래서 이런 구간들을 보면 오르락 내리락의 기복이 심했다. 커요. 이런 부분은 스쿼드 내에서의 문제도 있지만 위기가 왔을 때 한번 뭔가 삐걱대는 상황이 있을 때 아르테타의 변화를 포착하는 능력 그리고 그거 주는 어떤 타이밍이 아직은 좀 늦다고 좀 늦어. 근데 또 흥미로운 건 어쨌든 변화를 줬을 때 결과가 나와요. 전술구사 능력은 있는 감독인데 아직 그 시즌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의 판단 능력은 좀 더 올라와야 되는 감독이지 않을까. 그게 어떻게 보면 좀 경험치고 명장과 일반적인 평범한 감독 간의 갭이라고 보는데 그걸 아르테타가 어느 정도 채울지는 사실 봐야죠. 그리고 스쿼드의 경쟁력이 더 갖춰져서 아르테타의 이런 변수가 좀 줄어들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줘야 만들어줘야 되고 또 아르테타도 이 스쿼드에 대한 멘탈적인 관리 퇴장도 줄이고 더불어서 좀 승부수를 던져야 될 때 선수들이 응집력을 보여줄 수 있게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시즌 총평을 하면요. 시즌 내내 해결사가 없었고 공격수 영입해야 되고요. 삼선 문제 부족. 삼선 부족. 문제가 있죠. 그냥 자체 퀄리티의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의 문제점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도 상위권 싸움을 했던 거는 굉장히 대단한 일이기도 했어요. 자, 그리고 후반기 백업 자체가 일단 미미하다는 점. 왜냐하면 부상으로 크게 양쪽 윙백 풀백이 날아갔는데 나왔던 선수들이 너무나 허약했으니까. 그리고 스쿼드 숫자 자체가 부족했던 점. 이런 점들이 뼈아팠습니다. 자, 이런 포인트로 다음 시즌 무엇을 보강해야 될지는 확실히 잡았죠. 그거를 잘 해야죠. 에두랑 아르테타랑 그다음에 조시는 이제 돈을 준다고 하니까 스탠도 그렇고 돈을 투자할 목적과 목표는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누구를 데려와서 잘 녹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에버튼전에서의 마지막 대량 득점의 승리와 크랭키의 지원 약속 그리고 이번 시즌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강 포인트를 마련했다는 것과 또 하나 이런 취약점이 있었는데도 상위권 싸움을 했다는 건 또 다가오는 시즌에 대한 희망을 저는 보여주는 메시지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쉬움이 크겠지만 그런 희망을 갖고 다음 시즌도 재밌게 아스날 경기를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어봐야 되겠지만 이번 시즌보다 다음에 돌아올 시즌이 더 어려울 겁니다. 그건 그렇죠. 토트넘도 보강을 할 것이고 토드 보울리 체제 첼시도 힘을 쓰려고 할 것이고 맨유는 정말 절치부심 터나와 움직이려고 할 것이고 양강은 압도적으로 앞에 있습니다. 리버풀, 맨시티는. 그러면 그 안에 살아남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보통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잘 준비해도 될까 말까 할 거다.